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또 오전 저와 함께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ETF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올리고 있죠. 재밌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 가장 많이 투자한 미국 종목입니다. 그 종목들 중에 10개 중에 종목은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돈은 뭔가 투자하고 싶은데 뭐가 없다?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다. 막말로 애플 지금 따라잡겠습니까? 테슬라 지금 따라잡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잡는 거, 특히나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금리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앞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이제 파생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무리 이 기관차가 편안하게 여러 가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앞에 잠깐 이제 제 관점,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법한 막 무슨 고용 지표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제 관점을 이야기 드리고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원유나 가스 궁금하신 분들은 저 맨 뒤쪽에 이야기를 드릴 테고, 제가 제목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국은 금리도 피크가 오겠죠. 다만 그게 언제 있느냐, 그 두 가지가 문제인 거겠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언제 꺾이느냐.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꺾일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기 침체가 미국은 안 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견디고 있는 거지, 분명히 임계점은 온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금리 하락이 올 것이고, 아무리 경기 침체가 안 오더라도 금리 하락 시기는 올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금리라는 것이, 이전에 코로나 때도 이야기 드렸죠. 얘네들이 막 이제 미친 듯이 인플레이션 보고 금리 올릴 때, 이거는 금리를 올려서 잡히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뭐의 문제다? 잡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응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아니면 전분기 대비, 아니면 지난달 대비,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건데, 우리가 금리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으로 잡으려는 거잖아요. 예전에 전통적인 어떤 경제 구조에서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왜? 통화량의 조절이 곧 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의 어떤 침체 혹은 화랑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파생 시장이 생기고 여기에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생기면서, 단순히 최초의 통화를 건드린다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뭐 연쇄적으로 바뀐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너무 빠르게 파급 효과가 커 가지고 작은 거 하나가 말 그대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백약이 무효해 가지고 너무 미미하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게 뻔한데, 뻔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뻔한데 굳이 금리라는 걸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야기 드리죠. 이거는 미국 빼고 나머지 경제들을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자꾸 과격한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말아먹는다 그러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다 때려잡으려는, 이것도 좀 과격한가요? 아무튼 자기네들 빼고 나머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냥 미국 우선주의 정책인 것뿐인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에 관련된 ETF가
세 개나 있고 대체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글쎄요, 저는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일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라야 내년? 그것도 내년도 말 그대로 고용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구 구조를 보면 고용이 쉽게 무너질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어찌되었거나 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가지고 자꾸 딴 데로 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금리가 예 이 하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상당 기간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TMF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0 월에 그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자리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자리라는 보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자리를 다시 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실제로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외바닥보다는 뭘 더 좋아한다? 쌍바닥을 더 좋아한다. 쓰리바닥을 더 좋아하고. 왜? 기준이 명확히 잡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TMF 같은 경우에 물리신 분들은 그냥 놔두실 분들은 놔두셔도 상관없고, 시간이 지나면 물론 다시 올라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하셔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 이제 SQQQ 같은 경우에 인버스도 있는데 이제 슬슬 자리 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어정쩡하긴 해요. 근데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 쌍봉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랑 같이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우리 그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시게 되면 요거는 금리 하락에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조정의 염두에 둔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그리고 이거는 배당.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종목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저거는 이제 타이밍들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MF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미국 투자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고, 원종목은 어떻게 지금 수렴하다가 하방으로 이탈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자리가, 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금리를 쭉 올리다가 이때 심리적인 피크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금리가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계속 지금 고점 점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 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시장에 형성된 금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았다. 그냥 그때 피크가 워낙 이제 셌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다시 움직일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금리 올릴 때마다 얘가 팡팡 튀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이때 구간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올해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매수를 했다라 그러면 지금 요 자리에서 요렇게 상반기까지는 요렇게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단가가 8 불에서 9불 사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 지금, 글쎄요, 좀 공격적이면 바로 7불 라인 아래에서부터 모아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거나 6.5 불 라인 이 아래에서 모은다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은 단가가 되지 않을까.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10불 라인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금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중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뭐 그런 흐름들이 갔을 때
주식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 단가, 특히나 신규를 저 정도 단가로 맞춰 주신다라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기의 상황이나 금리의 상황이 역전하는 거는 얘가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으로 치게 되면 지금 이런 구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 뿐입니까? 이게 실패하고 이탈했을 뿐이잖아요. 저는 이 흐름이 똑같이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초흐름에 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위치가 지금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다만 단가를 6.5불 아래로 맞춰 놓는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얘는 주봉으로 본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ETF 투자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인버스 특집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물리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배당일 목적으로 한 ETF는 전혀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 쪼끔 유의하시라. 세상에 그 어떤 상품도 안전한 상품은 없습니다. 리스크가 덜하고 더하냐의 차이인 거지. 자, 그다음에 SQQQ입니다. 자, 본 종목은 슬슬 이제 바닥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죠. 저는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시장 잠깐 보게 되면 이날의 일봉만 딱 보게 되면 밑꼬리 양봉 이후에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봉들은 변곡봉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월봉에 대한 설명 드릴 때 이번 달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이 7월에 월봉을 음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음봉을 만든다라는 기준보다는 음봉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국 영향인지 뭔지 갭상승해서 갑자기 양봉을 세게 만드는 바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봉 패턴이 자꾸 망가지려고 그런다. 근데 3 일째 되는 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거 만약에 2580이 깨지게 되면 음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쭉 밀려 내리고 있죠. 봉 패턴이라는 건 경험입니다. 이거는 룰이 아니라 경험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통계에 가깝고 좀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데, 어찌 됐거나 제가 보는 흐름에서는 지금 얘는 하락이 아니라 변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변곡을 만들 때는 인버스를 보시는 분들, 즉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는 이 방향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고점을 넘어가면 컷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방을 봐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라인은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근데 위로는 요만큼만 컷하면 돼요. 그러면 가성비가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 구간이 어떤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추세적 관점을 보게 되면 아직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전고가 깨져야 돼요. 근데 아직 뭐 폭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깨진다라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는 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즉 뭐냐면 내가 하방을 보고 있다라 그러면 예측 매매할 수 있는 구간. 그때가 어디였죠? 여기도 예측 매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매도 때려도 된다. 대신 고점 넘기면 컷해야 된다. 그리고서 이거 넘어가면서 종목들 너무 세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딱 치고서 이때 음봉 빠졌을 때도 매도는 칠 수 있는데 어 고점 넘어가면 컷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서는 매도 안 쳤으면 좋겠다. 종목이 너무 세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왜 이 이야기 드냐면 종목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근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너무 길게 풀면 또 늘어지니까. 어찌 됐거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쌍봉을 맞으면서 자리는 어정쩡해요. 저는 이 전후 자리를 갔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래야지 매도 치시는 분들도 먹을 폭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 흐름을 만들면서 몇 가지 어떤 근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SQQQ를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물타기를 하시고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저점 이탈 컷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더군다나 저점을 만들고 깨고 내려가다가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뭐 단타로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마 이 자리가 잘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다음 자리는 아마 저거 14,500, 좀 이렇게 폭 넓게 잡으면 14,200 에서 600 사이거든요. 근데 저 자리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SOXS, 반도체 고코버스죠.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기술주 조금은 끌리는 감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투자 이력이 10년 아래이신 분들, 15년 아래이신 분들은 기술주가 예전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싸대기 때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싸대기까지는 아니고 같이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올려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잡기는 좀 까다로운 흐름인데, 어찌 되었거나 뭐 지금짜리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 얘가 이 15분 라인 위로 올라가는 요 흐름 정도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리스크를 안는다라고 그러면 SQQ보다 훨씬 더 공격적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어찌 됐거나 지금 기술주들의 힘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인 계기나 아니면 미시적인 계기나 어떤 이슈가 촉발돼야지 얘가 빵 하고 터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차트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면 '아 시장에 어떤 계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슈가 따라오는 편이에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리딩을 해 드리는 흐름이 가스죠. 가스나 원유, 원자재 쪽. 그쵸? 원래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은 구간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여기서 잘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처럼 그 위치를 좀 기다리면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짧게든 길게는 아닌 것 같고 짧게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의미 없이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하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물타기로 추가 물량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컷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계좌가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 같이 염두하시고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JPI, 제가 그냥 이 코드 이름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본 종목은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얘는 차트 분석을 해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 아니 배당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차트 분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얘도 수렴을 하고 있죠.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어찌 됐거나 저는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본 종목이 가장 최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냥 말 그대로 별 무상무념 가격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모아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얘도 분명히 다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적어도 이 라인까지. 근데 이 라인까지 기다려서 매수하시라는 어떤 전략이 본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매월 뭐 10주씩 20주씩 이렇게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찌 되었거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결론은 배당주를 선택했다라 그러면 본 종목을 꾸준히 계속 매월 월급 받은 거를 재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것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주수를 늘리고 배당 규모를 늘리고 재투자를 늘리는 거죠.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최소한 52불 혹은 이 50불 라인까지는 한번 눌러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유사한 계열이죠. SCHD. 본 종목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함인데, 본 종목이 그러니까 본 ETF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구성이 조금 더 유니크해요. 조금 더 개별 종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겁니다. 본 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얘보다는 이 이전 종목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왜? 그분들은 어떤 액티브함과 유니크함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제너러스함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얘가 그렇다고 절대 나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종목 구성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종목들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패턴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역헤드 앤 숄더로 본다? 뭐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TLM입니다. 본 종목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금리에 대한 게 이거 세 개라고 이야기 드렸죠. 보시게 되면 가장 표준적인 거는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건 얘입니다. 그리고 얘를 들어가는 거는 금리가 조금 더 빨리 하락할 거를 예측했을 때 얘를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 횡보에 가까운 흐름을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알고 가시는 거겠죠. 뭐 제가 신규 종목을 소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보시게 되면 아까 첫 번째 봤던 종목보다 조금은 늦게 더디게 좀 내려오고 있죠. 과연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지키느냐 마느냐 그런 구간인데, 좀 더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충분히 매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중간자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금요일 종가에서 최저점 이 구간 사이에서 매집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가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오랫동안 버틴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중간값보다 아래에 매수를 하게 되면 얘가 혹여나 언더슈팅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향후에 기대 어떤 수익이나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좀 더 견딜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얘네들을 단순하게 한 6개월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1년 이상을 보고서 들어가야지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TLT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깨고 있죠. 즉 뭐냐면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금리 범위 안에서 얘네들이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예측이 깨지다 보니까 밀려 내려오고 있고, 저는 뭐 얘를 매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얘는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이탈이네 뭐네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예요. 수익률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접근해야 될지 딱 답이 나오겠죠.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 이 32불 라인 아래에서의 매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내가 액티브함을 노린다라 그러면 뭐 애초에 그랬다라 그러면 금리 ETF를 선택하지도 않았겠지만, 어찌됐거나 그렇다라 그러면 조금은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 상반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글쎄요, 저는 좋다 나쁘다 보다는 현금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종목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갖고 있어 버릇해야, 그래야지 이게 레깅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았을 때는 80% 100%도 투자했다가 안 좋았으면, 안 좋을 것 같으면, 혹은 충분히 수익 담보를 했으면 현금을 갖고 있다가 다시 사이클이 오면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80%에서 100% 혹은 그 이상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잘된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계속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 됐으면 이미 재벌급이 돼야 되고,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랑 천연가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유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이게 원래는 이 자리, 그러니까 매수를 기다리면 요 자리였는데, 얘가 상방 갈 거를 언제 눈치챘냐면 요 자리에서 눈치챘거든요. 70불 초반. 그래서 사실은 얘를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이제 그 요즘에 석화 종목들 굉장히 저점 갱신하고 이런 종목들 많죠. 그래서 석화 쪽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을 선택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2% 손실 났나? 아무튼 짧게 해서 잘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원유에 따라서 걔네들이 움직이다가 이제 워낙 이제
그쪽에 실적 개선이나 뭐 이런 기미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걔네는 돌려도 뭐 계속 손실 나고 있거든요, 공장이. 근데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눈치챘는데 매수를 들어가기엔 좀 이렇게 까다로웠다. 매수를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웠다. 만약에 이 원유 매도 노리시는 분들은 별거 없어요. 80불 라인 올라왔다 깨질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고점 괜찮은 거 컷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다시 70불 라인 오는 거 노리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거 알아도 그 1번 자리에서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걸 알아도 ETF를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2번 자리에 훨씬 더 좋은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안 오면 지금 자리에선 들어갔을 때 내려가면 반드시 무슨 고민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한 66불 됐어. 그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잘라요? 아니에요. 안 잘라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2번에서 추가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꼬이기 시작하냐면 2번 자리에서 들어가면 컷이 단순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물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컷 자리 잡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꼬일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자, 어찌됐거나 원유는 이 자리 위에 오면 매도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가급적이면 원유에 대한 방향은 매수로 잡고 싶습니다. 내려왔을 때 매수.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원자재는 양방향 매매 다 가능하다고 막 뒤집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중에 역으로 걸려들면, 예, 내가 몇 년치 벌어놓은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가스는 지난주에도 명확하게 이야기 드렸죠. 2.876 짜리 왔다. 예, 우리는 다 치워버렸다. 그래서 원래 옥수수를 노리고 있다. 옥수수는 지금 잠깐 이야기 드리면, 예,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만든 패턴은 조금은 의심스러운 패턴이긴 한데 이렇게 만들고 요렇게 깨게 되면, 예, 말 그대로 지금 누구 하나가 포지션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려면 우리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매수를 해주는 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봉 패턴이나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매수 매집하는 애들이 없어요. 오히려 이 지금 상승을 이용해 가지고 와 신난다 매도 치자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지. 희한하죠. 이슈는 분명히 그쪽 방향이 아닌데 뭐 엘니뇨라든지 뭐 어제도 지금 날씨 관련 기사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지구가 아파요. 뭐 역대 최고 뭐 평균 기온 갱신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진짜 날씨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예, 얘네들이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옥수수는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찌됐거나 가스 2.876 짜리 깨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도 왔고, 예, 여러가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봉만 봐도 어떻습니까? 에브리바디 다 몰려있는 상태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고집 피울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저는 매도는 가급적이면 슈팅할 때 치고 싶어가지고 위에 3.091 라인 기다렸거든요. 그 라인은 안 왔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좀 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얘 양방향 다 노린다고 먹을 수 있다 없다? 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끌려다니게 되면 나중에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게 꼬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라인은 뭐다? 지금 기다리는 라인은 2.318이다. 여기서 오면 무조건 올인 몰빵한다? 아니죠. 입질 정도만 해볼 수 있다. 왜? 최근에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라인들 다 어떻게 50에서 150틱을 한번 깨고 올라왔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0점은 잡고, 딱 조준은 하고 있대. 어떻게? 내가 원하는 패턴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쵸? 일단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요때 이거 다시 타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려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쌍봉을 2.876에서 노릴까? 이거 검은선이 2.876입니다. 아니면 요거 슈팅 그냥 3.091 기다릴까? 했는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관통봉 발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못 올라가요. 지금 추세는 명백히 뭡니까? 추세는 뭐예요? 하방이잖아요. 하방. 그러니 올라오면, 그러니까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올라오면 때린다는 관점을 가져야지 눌림의 매수 관점은 지금 자리에선 가질 수가 없죠. 그쵸?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의 흐름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라인까지 좀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그 2.876에서 벌써 300틱 내려왔고. 그쵸? 우리가 기다리는 라인까지는 이제 한 250틱 이 정도 남았고, 근데 슈팅 감안하면 300틱 정도 남았고, 지금은 뭐 올라가든 말든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죠. 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네, 현금도 종목이다. 지금은 현금이란 종목 가지고 다시 위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저 위에서부터 물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어떻게 알아? 예. 이거 버틴다라고 해서 다 믿다 없다 없다. 자꾸 이 이레귤러 파동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움직일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자꾸 내가 낮은 확률을 노리게 되면 자꾸 그쪽에 꽂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술적 분석가라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당연히 높은 확률에 내가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높은 확률로 계속 이 자리 핑퐁하는 구간, 심지어 올해 계속 실패하지 않고서 계속 목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구간들만 계속 모으면 아름아름 조금 조금씩이라도 회복해 갈 수 있는데, 저 자리만 기다리고 있다라 그러면 예, 좀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게 터지게 되면 모르겠지만 21세기에 또다시 저런 전쟁이 터진다? 네, 생각하기 좀 어려운 흐름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가급적이면 계속 좀 매매를 통해 가지고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아직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직접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식 오픈을 위해서 좀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그 리딩을 해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 어찌 되었거나 지금 구간은 말 그대로 중립 구간이고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2.4 빵빵 부근에는 내려와야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쪼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 빵빵? 2.4 빵빵?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물론 공격적이어도 빠져나올 구석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쪼끔 더 아래를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전략 이해 가시겠죠?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딱 찍어서 다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청산했다." 뭐 했다. 왜냐면 대체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그랬는데 저게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에휴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완청하거나 제가 나오는 자리는 뭐다? 대부분 다시 올 확률이 뻥 조금 보태면 99% 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희 공식 개교까지, 아이고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50일만 좀 더 참아 주시고 그때까지 많이 버세요도 아닙니다. 잘 견디셨다가 저와 함께 또 좋은 인연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프리오픈에 있는 카페에 오시게 되면 여러가지 종목 정보부터 해서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보이는 흐름들이 있으면 시황들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오래 차근차근 돈 많이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그 차트 드로잉 쇼 있거든요. 혹여나 초보자 분들은 차트 드로잉 쇼 오셔 가지고 또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컨디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는 오늘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